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대 라이벌은 아스널입니다. 런던 북부, 북런던 지역 인근을 연고로 하고 있고 경기장 사이도 가깝고 또 양팀 팬들이 그렇기 때문에 북런던에서 최고의 팀은 우리다 라고 싸워왔던 역사가 길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떤 시점에 맞붙어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2021-2022 시즌 이 마지막 대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4위 경쟁, 아스널이 현재 4위, 토트넘이 5위인데요. 아스널을 제치고 토트넘이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하고 그 이후 아스널이 미끄러지기까지 바라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절체절명의 승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보고 싶은 많은 국내 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서지 못했잖아요. 무엇보다 2018-19 시즌에는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우승까지 넘봤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이제는 자타공인 월드 클래스의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 시점에 챔피언스 리그를 또 한 번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아스널을 응원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또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한국 축구의 기둥이자 미래이자 현재인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염원하는 마음이 저 역시 너무나 큰데요. 아스널과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아스널은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지 전반기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를 꽁꽁 묶었던 토미야스 선수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한국 시간으로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열렸어야 하는 경기인데 당시에 카라바오컵 일정이 맞물린 상황 속에 아스널이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나왔고 거기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1군 선수단 구성이 이제 쉽지 않다. 그런 규정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연기가 됐었고 당시에는 토트넘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때 연기된 경기가 아주 중요한 4위 결판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결정전 이런 흐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면 분명히 아스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35경기씩 똑같이 치렀고요. 아스널이 21승 3무 11패로 승점 66점, 토트넘이 19승 5무 11패로 승점 62점입니다. 아스널이 2번 더 이겼고 토트넘이 2번 더 비기면서 승점 차이가 엇갈렸고 패배 숫자는 같은데요. 최근 해를 보면 아스널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브라이튼전, 사우샘튼전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토트넘이 4위로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 시점 직후에 아스널이 최대 고비라고 여겼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서 4대2로 이겼는데 토트넘은 홈에서 브라이튼에 0대1로 패배하고 말았고 그에 이어서 아스널이 맨유까지 3대1로 잡았는데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엇갈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아스널이 4위로 올라갔고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아스널은 그 이후 웨스트햄, 리즈까지 내리 제압하면서 무려 4연승을 달렸고 확실하게 4위 자리를 굳히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토트넘 역시 최대 고비로 여겼던 리버풀 원정에서 지지 않았고 승점을 얻어냈지만 아스널이 리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4점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양팀의 맞대결 이후 2경기가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양팀의 최근 6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3승 1무 2패로 살짝 우세합니다. 물론 이 경기 결과에는 올 시즌 프리시즌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영국 팀들이 많이 이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리 팀들과 친선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토트넘은 첼시, 아스널과 이제 세 팀씩 묶어가지고 친선 경기를 하는 독특한 일정을 보냈었는데 토트넘이 홈에서 치른 아스널과의 경기 1대0으로 이겼었습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을 후반전에 교체하는 상황들이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승리가 최근 홈에서 치른 아스널전 3연승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앞두고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 최근 3번의 경기에서 1무 2패로 열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전체 전적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홈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전적으로 보자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아스널이 확실하게 앞서갔기 때문에 역대 59회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14번 이겼고 아스널이 22번 이겼고 무승부가 23번이었어요. 토트넘이 열세였다고는 하더라도 북런던 더비에서는 쉽게 무너지진 않았다. 하지만 토트넘이 최근 리그 공식 대결에서는 2연패를 당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홈에서 열리는 만큼 단단하게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아스널전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2경기 포함해서 리그 13경기 총 15번의 경기를 했는데 5승 5무 5패로 딱 호각이에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본인의 북런던 더비 전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득점 4번, 도움 4번 했어요. 4골 4도움인데 5-5-5를 지금 맞췄잖아요. 이번 경기 1골 1도움 이상 해서 5골 5도움을 채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에서는 이제 2차례 맞대결을 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2018-19 시즌 8강전에서 아스널을 만나서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길 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었죠. 그러면서 4강 진출을 이뤘었고, 프리미어리그 대결을 보면은 초반에 이제 토트넘 입단했을 때는 좀 영향력이 크게 없었어요. 데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경기에서 좀 밀리는 형국 속에서 두 번 모두 비길 때 교체로 나왔었고, 2016-17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가 주전으로 이제 우뚝 서면서 1승 1무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과정에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득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19 시즌 전반기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은 4대1로 졌지만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2019-2020 시즌에는 두 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또 지난 2020-2021 시즌 전반기 홈 경기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힌 원더골 가마차기 슈팅을 또 성공을 시켰고, 케인 선수의 골까지 어시스트를 하면서 1골 1도움의 원맨쇼로 아스널전 2대0 승리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리그에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1골 1도움을 다 기록하면서 2대1 승리, 2대0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 시즌 전반기에 3대1로 질 때도 손흥민 선수가 추격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많은 골을 만들고 있다. 아스널 킬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드닷컴의 프리뷰가 공개됐는데요.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아무래도 토트넘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3톱, 좌우 윙백은 리버풀전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인 세세뇽과 로얄이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골문 로리스가 지킵니다. 아스널도 기본적으로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출전시킨 좋은 경기를 했던 선수들을 내세울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스널 역시 부상자가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명확하기 때문인데, 은케티아가 최근에 정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이선 공격수도 젊은 선수들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사카,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자카와 엘네니, 포백 라인은 토미아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라폴딩, 그리고 세딕 소아레스, 골문은 램스테일이 지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드진의 벤탄쿠르, 엘레니 이 두 선수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벤탄쿠르 선수가 입단 이후에는 좋은 패스 능력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에 필요했던 것을 가미시켰는데, 리버풀전처럼 정말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에서는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브렌트포드전이라든지 브라이튼전도 사실은 상대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벤탄쿠르가 템포의 문제를 드디어 겪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빠른 압박과 그걸 풀어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리버풀전을 겪으면서 또 본인이 건드렸던 공이 굴절돼서 이어지는 실점, 루이스 디아스의 골을 내준 상황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탄쿠르가 만약에 리버풀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토트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카와 엘레니가 확실히 경험도 좋고 노련하고 최근에 폼이 좋다 보니까 분명히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웨데고르 선수가 최근 너무나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선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수비적으로 토트넘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흔들린다면 역습할 때의 밀도가 떨어지고, 그렇다면 토트넘의 강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벤탄쿠르가 원래 잘하던 모습들을 회복해줘야만, 호이비에르가 최근 잘하고 있는데 그 보조를 맞춰줘야만 토트넘이 아스날 상대로 확실하게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파티가 이제 시즌 아웃이 되면서 굉장히 중앙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또 로콩가 선수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이 흔들렸는데, 이집트 미드필드인 엘레니가 최근에 중용되기 시작하면서 아스널이 대반전을 맞았어요. 엘레니가 침착하게 상대 공격을 제어하고 공도 안정적으로 뿌려주고 중앙 미드필드로서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해주니까 자카의 불안함을 상쇄해주면서 또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젊고 빠르고 많이 뛰는 그런 상태에서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모습 때문에 아스널이 안정적이 된 거거든요. 이 엘레니가 흔들려야만 아스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벤 화이트가 특히 없는 상황 속에서 엘레니의 그 수비적인 몫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엘레니를 어떻게 토트넘이 혼란스럽게 만드냐,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풀백 측면 수비 같은 경우에는 토미아스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것이 아스널의 호재인데요. 손흥민 선수를 전반기 대결에서 토미아스가 정말 잘 막았어요. 공격 가담을 제한하면서 대인 수비와 측면 수비를 굉장히 집중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현재는 이제 세드릭 소아레스가 오른쪽 풀백, 토미아스가 왼쪽 풀백으로 리즈와의 경기에 나왔고 또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대로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후스코드닷컴의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토트넘에게 유리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세드릭 소아레스가 토미아스보다는 공중전에서 조금 나은 면이 있고, 또 굉장히 활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중전에서 조금 약점이 있다고 쳐도 이런 그 뒷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니 소아레스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고, 소아레스와 공중전 대결이 아니라 발밑 대결을 펼칠 경우에 훨씬 더 공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토미아스가 왼쪽에서 수비를 한다면 이 선수가 발밑이 좋고 안정적인 패스를 하고
대인 수비가 좋긴 한데 높이에서 약점이 있고 힘과 힘의 싸움에서는 오히려 클루셉스키를 상대로 고전할 수가 있거든요. 토미야스가 클루셉스키를 상대하고 소아레스가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는 상황이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술판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벤탄쿠르 선수가 다른 때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후방에서 공을 이제 롱패스를 연결하는 역습에 이제 기점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면서 외대고를 커버하는 3백 앞을 커버하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호이비에르가 리버풀 전에도 깜짝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후반기 들어서 콘테 감독이 공격적인 면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친 것 같아요. 훈련시키면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 나아졌고 또 공격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 좋아졌거든요. 자카 선수가 사실은 패스 능력도 좋고 노련한 선수지만 뒷공간을 내주는 상태에서 순발력이라든지 또 너무 거친 태클, 거친 파울로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잦다 보니까 호이베르가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놓칠 수 있고 파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케인이 최전방에 있지만 2선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엘레니가 케인을 묶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럴 때 자카도 협력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호이베르가 깜짝 올라간다면 게다가 그 옆에 클룹세스키까지 있기 때문에 자카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게다가 아스널의 현재 문제는 벤 화이트가 빠진 수비 라인의 이제 견고함이거든요. 러폴딩이 높이는 좋고 힘도 좋지만 빠르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뒷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도 실수가 좀 있는 선수인데 클루셉스키가 상대를 등지고 또 계기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마갈량이스와 1대1로 붙는다면 충분히 클루셉스키가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클루셉스키를 막기 위해서 자카도 함께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면 케인이나 호이비에르가 분명히 1대1 상황에서 혼자 상대를 벗기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수비가 분산되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토미야스가 전반기 경기처럼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오른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홀딩의 문제 그리고 엘레니가 케인을 막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토미야스가 손흥민 선수를 빠뜨릴 수밖에 없고 혼자서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세세뇽이 리버풀과의 경기처럼 사이드라인을 길게 올라올 경우에는 토미야스가 손흥민 선수만 따라다닐 수가 없고 사카 선수가 아무래도 측면에서 윙백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역할이 가미되는 선수지 수비적으로 가담하는 것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거든요. 외대고로 역시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좋지 않고 은케티아는 전방 압박이 좋긴 하지만 이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해줄 수 없잖아요.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토미야스가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왼쪽에 타바레스를 놓고 왼쪽 공격을 좀 하겠다는 얘기인데 타바레스가 나올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클루세스키를 막는 데 있어서 자카와 마갈량이스가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상하는 것이 토미야스 왼쪽, 수아레스 오른쪽인데 토미야스가 어느 쪽에 서더라도 클루세스키와 손흥민을 제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클루세스키에게는 힘에서 안 되고 손흥민 선수를 상대할 때는 홀딩과 엘레니가 손흥민 선수를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케인의 존재감, 케인의 이선 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고 클루세스키의 피지컬 능력과 손흥민 선수의 속도가 아스널 수비의 약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고 토트넘이 아스널 수비가 최근에 연전 연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매 경기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2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본다면 토트넘은 맷 도어티와 탄강과 스킵이 이미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고요.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 보니까 아직 남은 마지막 두 경기를 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도 토마스 파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미 시즌아웃이 됐고 키어런 티어니도 자녀 시즌 뛸 수 없다라는 부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벤 화이트 같은 경우는 리즈와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봤죠.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한 번 더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무리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격전이 될 수 있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나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고 마지막 두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벤 화이트는 이번 경기에 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 허스퍼가 최근에 4경기에서 1승밖에 못 거뒀다고는 하더라도 홈에서 최근 치른 12번의 리그 경기에서 무려 10경기를 2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최소한 2골 이상 넣을 수 있는 화력을 뿜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스널을 주목할 경기는 역시 최근 4경기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 이 4경기에서 역시 최소한 2골씩 넣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양팀 모두 화력이 좋은 상태인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경기잖아요. 토트넘과 아스널의 1대1 무승부를 후스코어닷컴은 예상을 했는데 토트넘이 지난 토요일에 리버풀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어냈고 또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근 4경기 1승에 그치면서 아스널의 승점 4점이 뒤지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뛴 리즈를 꺾으면서 첼시와의 승점 차이를 오히려 1점 차로 좁히면서 토트넘을 뿌리쳐야 되는 게 아니라 첼시를 잡고 3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내다본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거나 이번 경기 북런던 더비의 결과가 양팀의 4위 도전에 굉장히 중요한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히면서 남은 두 경기 다 이겨놓고 또 아스널이 한 번이라도 비기길 바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4위 역전이 가능하고요. 그런 반면 아스널은 이미 승점 차이를 4점으로 벌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4점 차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남은 두 경기를 다 질 가능성까지 보긴 어렵기 때문에 아스널은 비기기만 해도 유리하다. 근데
했는데 후스코어닷컴은 아스널이 조금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토트넘 원정에서 비기는 경기를 하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19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2.14배, 아스널 승리가 3.35배로 홈팀 토트넘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토트넘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 토트넘 승리가 2.11배로 낮아질 정도로 토트넘 승리 쪽으로 좀 그래도 배팅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력을 다해야 하는 토트넘이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 보였던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전반기 북런던 더비에서 펼쳐진 한일 대결, 토미야스와의 측면 대결에서 아쉬운 모습 보여준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훨씬 더 좋은 플레이로 또 골을 넣고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모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가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채널로 개설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소식 그리고 해외 축구 주요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